수능 특강 독서지문 사회문화 5강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이 글은 이제 법지문입니다. 그래서 3강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경제지문이 나왔는데 5강은 조금은 읽을 만한 법지문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읽다 보면은 기시감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좀 기출과 연관시켜 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임대차 계약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들어오고 있죠. 이때 빌려 쓰는 일을 임차인, 빌려주는 일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임차물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인 차임은 대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데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흔히 월세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차임의 정의도 나왔고요. 그렇죠? 빌려 쓰는 이는 임차인이다. 빌려주는 이는 임대인이다. 역시 정의의 나열이죠. 왜냐?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 있는 단어들을 다 알려주고 가는 거니까요.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연체된 차임 이꼴 월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차임 중에 월마다 내는 게 월세니까요. 관리비 등은 공제된다. 민사법률 관계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사법률 관계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이 부분은요. 우리 평가원 기출 중에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실에 방충망이 고장났을 때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시작하는 그 평가원 지문이 바로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되냐 안 되냐,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인정은 하되 벌금을 먹이냐 안 먹이냐 이거에 따라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나 역점.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 등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보다 법률 자체가 더 우선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적이죠. 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체크해야겠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한다. 최단 존속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보장해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기간을 약속을 안 했을 때는요. 최단 2년까지는 그거를 인정해 준다라고 보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다만, 별표입니다. 왜요? 우리 평가원 지문에서 다만이라는 부사가 쓰이면요. 예외적인 것들을 이끌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에서 중요하게 등장해요.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요. 약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해주는 법률인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본인에게 어떤 법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거 1년에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임대인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단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갱신의 정의인 거죠.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이든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 여러분, 둘 사이에 통화를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새로 안 썼어. 그래도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그건 갱신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법정갱신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말했으면 모르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자동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열이죠. 갱신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도 있대요. 갱신 요구권 행사도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법으로 정하는 어떤 거절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그건 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임차인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서 우선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연체된 월세의 액수가 2달치 이상이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대요. 오케이. 2달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은 그거는 계약 갱신을 좀 거부하고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대요. 이 상태는 이제 연체된 월세가 액수가 2달치 이상인 경우겠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나열입니다. 임차인이 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도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혹은 자녀 등 직계 가족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대요. 지금 2가지 이유 나왔어요. 월세 2달 이상 밀리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직계 가족이 살려고 하거나. 다만 예외죠. 이처럼 자가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이처럼 정리입니다.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임차인 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에 비해 법정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정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이고 법정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갱신 요구권을 한 번 썼어요. 그러면은 그 뒤로는 갱신 요구권을 2번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내가 법정 갱신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했는데 이제 4번째 임대인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쓸 수 있다? 이때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입니다. 최단 존속기간,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게 공통점이네요. 그렇죠? 최단 존속기간, 그리고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이렇게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공통점 하나 더 나왔죠. 거절되는 사유가 성립되면 거절할 수 있대요. 그러나 역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오케이 여러분 이번에는 차이점입니다. 정해진 내용도 있다. 우선은 나열의 1번이죠. 갱신 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에 대해 적용되지만 갱신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로 규정되어 있고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며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에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대요. 자, 그럼 보면요. 뭐가 다른가 싶죠. 근데 여기 있죠.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기간이었어요. 조금 다르죠? 두 번째는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며, 그죠?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갱신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요구법은 한 번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있네요.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여러분 세 가지나 나왔어요.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편 전환입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존속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건물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네요. 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고2 모의고사 기출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조금 기시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이고요. 이 정도 법 지문은 너무 쉽죠? 그냥 정보의 나열이지 뭔가 딱히 이렇게 뭐 좀 머리 쓸만한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쵸?